네, 반갑습니다. 신규구역 주민 여러분. 어, 오늘 7월 9일 신규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박종덕입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주민대표 설립 시기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시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에 명시된 조항 47조하고 26조 1항 8호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소송에 휘말려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들께서 입법기관에서 왜 이런 취지로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만들었을까? 왜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아니고 주민대표를 먼저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공공재개발에 있어서 해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의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47조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재개발 공공의 기관을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원한다면 구역 지정을 하고 주민대표를 바로 구성해라.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라. 라고 분명히 강행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누차 LH 직원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역 지정은 비유를 들자 그러면 예를 들자 그러면 나라로 치자면 하나의 영토를 확정짓는 겁니다. 영토 경계를 확정짓는 거예요. 경계가 확정이 돼야지 그 경계 내에 있는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 재개발 권역 내에 들어감에 따라서 투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집을 갖거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영토가 만약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줄어들면 그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포함돼야 되겠죠. 투표권이 더 생기는 거고 가령 반대로 줄어들면 그 줄어든 부분들은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생기려 그러면 일단 영토 즉 구역계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누가 토지등 소유자인지 정확히 집계가 되는 거고 집계가 됨에 따라서 그분들이 여타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권리가 발생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민대표의 말하자면 정부 우리 나라로 치자면 영토가 생겼기 때문에 영토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정부가 생기겠죠. 가령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쭉 여러 가지 한 3년 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혼란상을 겪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총선을 우리가 치를 때 북한까지 같이 북한 땅까지 말이죠. 우러치자면 구역계를 북한까지 같이 해서 설정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남한만 영토가 사실상 확정되고 남한 사람들끼리로만 말하자면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구역계가 남한만 된 거예요. 북한은 나중에 별도로 9월 9일인가 해서 노동당 창건이 9월 9일인데 9월 9일날 별도로 북한 정권은 별도로 수립한 거예요. 그쪽은 구역계가 말하자면 북한 영토가 구역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도 영토가 이제 확정이 남한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치자면 이제 주민대표회의죠. 주민대표회의를 세우기 위해서 총선을 해서 이제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 재헌의회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역계가 확정이 되면 이게 이제 구역 지정이에요. 그래서 확정되면 이 속에 속하는 분들이 이제 투표권이 발생해서 저희가 동의서 5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주민대표회의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신길 구역에
말하자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당연히 정부가 물론 아주 권한 조합처럼 뭐 전문가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물론 단독 시행자가 되겠지만 우리는 공공재개발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보다는 LH라는 기관이 재개발의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1구역에 대한 개발 권한을 부여할 테니까 너네들이 권한을 대신 해다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우리 정부가 말하자면 지정해 주는 겁니다. 동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67%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거 충족해서 이제 해주는 게 그게 말하면 사업 시행자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뭐 일부 뭐 LH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말하자면 사업 시행자부터 지정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요. 말하자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정부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외부 기관이 그냥 먼저 우리 저 사업 시행을 지정 우리가 개발권자부터 먼저 들어선다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해방 전국으로 뭐 비교해서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탁 통치니 뭐 반탁 운동이니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당시 말하자면 저 외세가 들어와서 해버리면 이것은 말하자면 신탁 통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신탁 반탁 운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독 정부를 우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구역지게 되면 영토가 확정되면 우리 영토소에 속하신 우리 권리자들께서 토지등 소유자들께서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 신기루구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개발 주체를 세울 수 있는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가 중심이 돼서 사업 시행자를 전문가 집단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당연한 순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사회적 난사 속에서 이렇게 돌아버리면 마치 아까 이 비유를 들자 그러면 외세가 개입해서 신탁 통치한 것처럼 그런 식의 모양새가 취해진다.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그 불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신탁 통치에서 만들어진 정부는 소위 말해서 꼭두각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 그렇죠? 꼭두각시. 왜? 이미 저 신탁 통치가 주된 그 역할을 신탁 통치라는 게 뭐예요? 그 사업 시행자가 이미 권한을 확보해 버리면 뭐 정부라는 것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민대표회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라. 지정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지정고시. 네? 그런 거지. 주민들이 대표회의도 만들지도 않고 사업 시행자부터 지정돼 버리면 이것은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칫 아까 그 말한 대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꼭두각시 주민대표회의가 설득될 가능성이 많다. 꼭두각시 주민대표회의가 설득되면 자칫 소위 말해서 공공재개발의 명분하에서 모든 게 그냥 공공재발 시행자 멋대로 해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할 어떤 그것도 마땅치 않은 상태 속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런 법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자주권 권리 확보 차원에서 재산권의 주인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토지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주민대표를 먼저 설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거꾸로 바꿔버리고 편의상 뭐 이렇게 먼저 바꾸다 해버리면 또 반대파들이 제타 부분에서 반드시 소송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에서 수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심각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담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아까 법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늦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신기 1구역 토지동 소유자님께서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